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는 허동화이고요. 옆에는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척추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척추내시경 수술, 척추내시경 치료를 간단한 척추 질환에 주로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령 환자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질환에서도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이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유가족 분들,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마음 저도 무겁게 오늘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요, 간단한 질환이 있어요. 뭐 간단한 디스크, 간단한 협착이 있는데 생각보다 꽤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질환이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난이도 질환이다, 또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장님, 옛날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했고 요즘 내시경이 가능합니까? 예. 실은 단순 질환은 어떤 형태의 수술을 하든지 결과가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복합 질환, 복합 질환은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병변들이 뭐 믹스가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런 병변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 질환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절개를 하고 감압을 충분히 하고 신경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했던 게 예전에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복합질환 환자들은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또 수술과 관련된 또는 수술과 무관하게도 병변과 관련된 그 마비나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고 나서 초기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여전히 단순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치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이런 복합 질환, 고난이도 질환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척추 내시경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실은 이제 크게 절개하는 수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가 적은 건 당연한 거고, 굉장히 깊은 부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들이 눌려 있는 부분들, 또는 병변들이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크게 째고 수술을 했고요. 수술 열심히 잘 했는데 막 폐혈증이 온다든지 폐렴으로 굉장히 치료가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는 복합 질환이 있으면 뻔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환자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런 고난이도 척추 질환도, 그다음에 난치성 척추 질환도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 또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하시기도 힘들어서 질환에 따라서 한번 실제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흉추 11번, 12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허리 디스크랑 등 디스크, 흉추 디스크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흉추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신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리에 있는 신경하고 좀 달라요. 흉추에 있는 신경은 뇌에 있는 신경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추신경이라는 이야기고, 중추신경은 손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마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수술 중에 조그만 견인이나 조그만 미스가 있어도 이런 합병증들을 많이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실은 흉추에 있는 디스크나 흉추 병변들은 예전에는 절개 수술에서도 굉장히 민감했고, 실제 수술하시는 술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은 흉추 11, 12번 신경 덩어리를 디스크가 나와서 누르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석회화까지 동반됐어요. 이거 옛날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는 한 10cm 이상은 절개하고 아마 크게 째고 수술을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내시경이 가능하죠. 이 경우는요, 제 환자분 아니고 바로 김현성 환자분께서 최근에 수술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네. 실은 이 방금 전 같이 이런 경우에는 뭐 신경 견인과 더불어서 신경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유압술을 했어요. 유압술은 잘 아시겠지만 뼈를 붙이는 수술은 나사를 박는 수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뭐 합병증들을 뭐 장애나 그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봐서는 특히 이 흉추 디스크나 이 디스크 질환에서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신경을 견인하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옆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특히 이 석회화된 디스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은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복인 거죠. 네. 지금 여기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김현성 원장님께서 수술하시고 완전히 제거해서 신경이 다 풀린 거고요. 이거 옛날에 크게 째서 유압하려면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환자도 굉장히 부담되지만 저희도 수술 전날부터 수술 당일 다음날까지 굉장히 심적 부담을 안고 수술했습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디스크가 그냥 신경을 단순히 밀거나 누른다고만 생각하지 신경을 뚫고 지나간다는 아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막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은 경막내 수술 탈출증은 정말로 서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정말 실은 디스크가 그 신경 앞쪽에 있잖아요. 수술은 뒤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것도 제거를 하기 어려운데 그게 앞쪽에서 신경으로 파고들었다. 그건 정말 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나왔어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디스크를 꺼내고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의 수술 방법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신경막을 뒤에서 찢어요. 그리고 신경을 다 제끼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내고 다시 앞에 구멍 난 데를 막고 다시 뒤를 다시 꼬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내시경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막내 디스크 탈출증 옛날에 크게 째고 수술하면요, 한 4-5시간 했습니다. 정말. 예. 하고 했는데 또 생각보다 마비가 더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질환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김현성 원장님께서 내시경으로 수술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경막내 디스크는 실제 논문에서도 그렇게 흔히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요추 허리에 많이 생기는 건데 이 흉추에 생기는 것은 정말 드물어요. 방금 이 환자처럼 흉추에 생긴다 그러면은 많은 외과 의사들이 척추 외과 의사들이 많이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시경의 그 가장 큰 장점이 그 타겟팅, 목표점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를 옆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꺼내고 그 구멍난 부위까지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처럼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마 1cm 정도 아마 절개했던 경우로 알고 있고요. 이런 수술은 굉장히 내시경 수술에 경험이 많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런 경우는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김현성 원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흉추에 또 생기는 건데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있어요. 황색인대는 신경을 뒤에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인대인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을 일으킨대요. 이게 요추부 협착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황색인대 골화증이라 그러죠. 골화증, 뼈로 변하는 병변입니다. 허리에는 주로 생기지 않고 대부분 흉추에 많이 생기고요. 뭐 경추에도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흉추에 많이 생기고 특히 동양인에 많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야 MRI 그들이 쉽게 찍을 수 있고 진단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진단을 못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흉추는 중추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뼈로 된 인대가 뼈로 변한 거잖아요. 그 인대가 신경을 누르면서 마비가 돼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죠. 물론 초기에는 이게 절개 수술하고 큰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국에는 여러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심한 부위까지 병변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되는 거, 신경이 손상되지 않는 거, 또 신경이 좀 약해지더라도 회복된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흉추부의 황색인대 골화증의 조기 진단이 대부분 가능하고 조기에 수술도 가능하고 또 마비나 부분적인 마비나 병변이 있더라도 이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추부 협착증은 통증이 주라면 흉추부 협착증은 통증도 있지만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진료 보시고 진단하셔야 되고요. 요 환자 보시면 여기 하얗게 된 게 인대 골화증이고요. 두꺼워진 인대랑 골화된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요 환자는 제가 수술했던 경우고요. 아마 김현성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었을 겁니다. 저도 내시경으로 했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펴졌고요. 마비도 풀리고 통증도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 이거는 흉추부 이제 골화증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경우거든요. 굉장히 중증도가 심한 경우인데 이 환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환자는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터진 디스크가 같이 동반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병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흉추에는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지금 현재도 절개 수술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좋은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흉추를 열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척추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겟팅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신경을 감압하고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보듯이 실은 이 환자는 마비가 좀 심하게 진행이 돼서 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아마 옛날 같으면은 한 20cm 절개하고도 장애가 남았을 거예요. 뒤에 완벽하게 이거 다 날리고 수술을 했었을 거예요. 수술 전에 보면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김현성 원장님께서 수술하시고 신경이 완전히 펴졌고 주변으로 하얀 여유 공간까지 생긴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초기 증상은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경우도 내시경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여드릴 경우는 허리인데요. 이 척추 낭종도 심하면 신경을 눌러서 이 마비 증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마미총 증후군을 유발했던 경우입니다. 한번 원장님 마미총 증후군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응급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마미청주구는 척추 질환 중에서 가장 응급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척추 질환에서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 가장 응급이 뭐 마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마비보다 더 응급이 마미청증후군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일부가 마비돼서 다리 일부가 마비되는 것은 뭐 그 장애가 있더라도 크게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물론 신경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해가지고 뭐 보행 장애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미청증후군은 단순히 신경만 마비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 신경만 마비되는 게 아니고 방광 기능과 또 배변 기능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와상 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미청증후군이 일단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마미청증후군은 요단강이다. 예를 들어서 그 마미청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되면 다시 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미청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낭종이 생겨서 협착증이 있는데 낭종까지 생겨서 신경이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배뇨배변 장애가 생겨서 제가 수술했던 경우인데 저도 아마 내시경으로 했고 김현성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아마 이 환자도 내시경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시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고요. 이제 낭종하고 뒤에 두꺼워진 인대 제거해서 신경을 다 풀었고요. 이 환자분은 한 달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뇨배변 장애도 없어졌고요. 저희 의대 때요, 마미총 증후군의 치료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수술입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질환입니다. 두 번 이번에는 이제 경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환자분은 김현성 원장님 환자분이신데 옛날에도 큰 수술을 이제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또 연세가 80대입니다. 심장 질환도 있으셨던 분인데 최근에 마비가 와서 이제 걷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팔도 굉장히 저리고 땡기고 결정적으로 마비 때문에 독립 보행을 못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3번에 심하게 신경을 누르는데 이걸 경추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경추협착증은 허리 협착증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경추협착증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는 그 중추신경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척추에서 있는 신경,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지잖아요. 중추신경은 요추의 상부나 흉추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증도가 높은 부위가 경추부라고 보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상위 경추부는 굉장히 위험도가 중증도가 높은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숨 쉬는 신경이 그 경추의 중간 정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위가 손상되게 되면 심지어는 생명에도 위독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그 마비나 이런 그 상위 경추부의 병변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좋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옛날 같으면은 크게 째고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근데 80대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내과적 질환도 있었던 분이라서 김현성 원장님께서 내시경으로 치료했거든요. 실은 이 환자는 잘 보시면 예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상위 경추부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80세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보행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심장 질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수술이 너무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술을 할 때요, 저희도 진짜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날 회식이나 이런 데 절대 안 가고요. 컨디션 진짜 조절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저희도 피하고 싶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마비가 진행되니까 저희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수술하는데 오히려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도 굉장한 장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척수병증을 이제 유발하는 건데 이 환자는 이제 경추에도 이런 낭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허리는 주로 이제 통증인데 경추에 생기는 낭종은 증상이 허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허리에 생기는 낭종은 주로 아까 봤듯이 뭐 가운데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 관절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옆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하지통이나 방사통이나 다리 통증 그런 통증들이 심한 반면에 경추는 좀 다르죠. 경추는 통증보다는 우선 그 중추신경이 압박됨으로 생기는 마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 경추의 그 낭종은 훨씬 더 위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마비가 와서요. 처음에 풍이라고 중풍이라고 생각해서 뇌검사도 하시고 근데 뇌검사에는 별게 없고 그래서 목 검사를 했더니 경추부에 이렇게 낭종이 생겼고 낭종으로 인해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이건 이제 제가 수술했던 경우인데 역시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해서 부어있던 신경이 가라앉고 양쪽으로 심하게 눌려있던 누르고 있던 낭종을 다 제거해서 신경이 완전히 풀렸고요. 이 환자분도 수술 직후에 한 50%는 힘이 많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원래 정상 생활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힘이 다 돌아왔던 경우입니다. 실은 이런 환자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또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척추 내시경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고 실은 이런 환자들은 외국 가면 수술 못 받아요. 뭐 절개를 굉장히 크게 하거나 마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런 환자들이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술을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저희도 이런 수술하기 전날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고 전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회식 같은데 절대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이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경추부 질환은 가장 스트레스 예. 수술을 오랫동안 하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수술 중에 하나이긴 해요. 저희가 아마 수명이 이런 수술을 하나 하면은 몇 년씩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마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론 청소년기 이제 성장과 연관된 측만증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뼈가 약해지고 또 노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디스크가 많이 달면서 이 척추가 틀어지는 이제 고령 환자의 측만증 저희가 척추 변형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약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제 환자분은 아니고 김현성 원장님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실은 퇴행성 척추 측만증, 척추 변형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는 뭐 절개 수술에서도 굉장히 큰 오랜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퇴행성 척추 변형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대한민국의 그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또 그 삶의 패턴이 좀 변하면서 예전에 저희 농사 짓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러면서 저희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절개 수술에서 가졌던 그런 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제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마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은 이 환자는 척추 내시경 수술 저희가 홍 원장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발전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척추 요추부의 허리 쪽에 수술은 절대 전신 마취를 하지 말자 그게 저희의 목표였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 정도 환자도 전신 마취 없이
경막의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수술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김현성 원장님께서 수술하셨습니다. 이렇게 휘어있던 허리가 완전히 거의 똑바로 펴졌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구부정하게 저희 꼬부랑 할머니라고 좀 표현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진 허리가 곡선이 생기면서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아마 이거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내시경으로 못했고요. 한 20cm는 절개 아마 한 이만큼 절개해서 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수혈도 한 4-5개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환자분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 수술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환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없이 제 기억으로는 수혈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오랫동안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급격히 발전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또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 진행되는 게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초기에는 척추 유압술 자체도 이게 척추 내시경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척추 변형은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척추 내시경을 해보니까 척추 내시경 유압술에서 척추 유압술에서 척추 내시경은 굉장히 큰 장점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눌려있던 그 디스크들을 완전히 다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깊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완전히 눌려있던 것들도 굉장히 잘 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결국엔 척추 유압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압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척추 변형에 대해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수술들은 지금이야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는 대부분의 이런 변형들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이 될 거고 결국에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또 하나의 숙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변형 수술은 아마 한국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의 처음 시도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좋은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척추 분리증이 생기면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앞쪽으로 밀리는 일이 생기고요.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4, 5번인데 4번 뼈가 앞쪽으로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뒤에 추간공이 좁아져 있고 CT를 보면 디스크 간격이 굉장히 마모가 돼서 붓다시피 했던 환자분입니다. 꽤 젊은 환자분이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오래 걷기가 힘들었던 환자분이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1, 2, 3, 4단계가 있지만 2단계부터 굉장히 심하거든요. 3, 4단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2단계면 굉장히 심한데 사실 이런 경우 한 7, 8년 전만 하면 어떻게 수술을 저희 했었을까요? 실은 척추 전방 전이증 등급 2 정도 되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예전에 저는 이제 절개 수술부터 계속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일단은 디스크를 벌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벌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교정한다는 것은 후방 절개술로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환자분들도 잘 아시는 앞뒤로 하는 수술들이 발전이 되고 그 수술 통해서 물론 충분히 교정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좀 훨씬 더 과한 수술처럼 보이는 그런 수술들이 되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그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트라이를 해야 되겠죠. 원장님 그럼 이 경우는 어떤 유압술을 하실 건가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유압술에 처음에 적응이 되면서
다들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는 교정이 안 될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압이 안 될 거라. 근데 실은 그 두 개 다 완전히 틀린 말이었어요.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완전히 디스크가 좁아진 경우라도 디스크 사이를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드릴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확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뒤로 확 밀려오고 또 안에 있는 뼈까지 정확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도 훨씬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술을 그렇죠. 했겠죠. 마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뭐 물론 한마디는 네. 척추 마취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현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술했고요. 내시경으로 했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했고 허리만 마취해서 수술했고요. 수술은 2시간 안쪽으로 잘 끝났고 이렇게 어긋났던 뼈가 잘 맞춰졌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탁 턱이 지듯이 어긋났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잘 맞춰졌던 경우고요. 지금 약도 안 드시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내시경 유압술의 장점이 물론 불안장애가 심하고 그러면 전신 마취를 아주 드물게도 하지만 이런 경우 척추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허 원장님께서 3D 프린티드 케이지를 사용을 하셨는데 척추 내시경 유압술과 3D 프린티드 케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적 관찰하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니다. 유압이 굉장히 잘 돼요. 예전에는 절개 수술할 때 항상 추적 관찰하면서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이 환자가 유압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게 고민이었었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또 앞뒤로 하는 수술들 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술은 척추외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유압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저희 허 원장님도 그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지라는 게 여기 가운데 넣어놓은 게 요게 케이지인데 요즘은 3D 프린트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압이 돼서 이 안으로 뼈가 자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 경우도 굉장히 뼈가 잘 자라 들어간 경우. 3D 프린티드 케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은 3D 프린티드 케이지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많이 그 제품이 나왔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척추 내시경에 쓰이는 3D 프린티드 케이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고 제일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발전되면서 같이 덩달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성 원장님하고 저랑 이 기구도 같이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성 원장님께서 한번 이 고난이도 척추 수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현미경으로 하던 수술을 지금 다 척추 내시경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현미경 수술로만 가능했던 척추 질환들이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 가능,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실은 실제로 퇴행성 척추 질환의 99%는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미래에 그 고령 환자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고, 다행인 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그 분야에서 가장 리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척추 마취로 대부분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 수술에서 마취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죠. 특히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신 마취 때문에 수술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심지어는 심장이 안 좋거나 다른 병변이 있어서 마취를 할 수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척추 마취로만 수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척추 내시경 수술은 심지어 흉추까지도 전신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경추부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고 그 신경이 상하면 안 되고 또 환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환자들이 전신마취,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목은 안 됩니다. 목은 웬만하면 전신 마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목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하면 전신마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예전에 전신마취보다 훨씬 더 환자분들이 회복이 빨라요. 세 번째는 고난이도 척추 수술이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분야이고, 미래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 특히 외과 의사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도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한 척추 수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더 안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거야. 그건 아니죠.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저희도 무섭습니다. 저희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요. 수술할 때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수술자의 진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벌써 둘 다 50대거든요. 척추 수술 경험만 20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 할 때마다 부담감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 척추 내시경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령 환자, 내과적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척추 환자의 치료의 선택. 실은 이 분야에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령 환자, 내과적 환자들은 수술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외에도 수혈을 하시는 분들, 또 전신마취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척추 마취로만 수술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회복이 훨씬 더 빠르다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굉장히 위험한 환자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들 많으신데요. 마취도 무섭고 수술도 무서우신데 이럴 때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상담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리한 수술을 막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환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보호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의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의사, 보호자, 환자 3명의 노력으로 치료하는 거니까요. 항상 충분히 설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하고 있으니까 막연한 선입관으로 병원에서의 치료를 거부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오늘 질문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랑 김현성 원장님이랑 하나씩 돌아가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이씨님께서 디스크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2년이 됐는데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괜찮은데 아직도 좀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종아리 근육에 수축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수술 전에 신경이 상했는지 부분과 또는 수술 중에 신경이 상했는지 부분 또는 수술 후에 신경이 압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상과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또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 마비가 그 근육 연축 그 수축이 또는 근육의 약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찍은 MRI가 괜찮다고 보면은 아마 처음에 수술할 때 디스크 때문에 약간 신경 손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그렇죠. 그다음에 우짜님께서 4, 5번에 탈출돼서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졌다. 엄지발가락 힘이 빠진 거는 운동선수나 댄서 이런 분들, 무용수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를 포함한 일반 환자분께서는 엄지발가락 힘이 좀 빠지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지만 엄지발가락 힘이 빠지면서 발목 전체에 힘이 빠지는 걸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심한데 엄지발가락 힘이 빠졌다면 그 어떤 마비로 진행하기 전에 전구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걸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마비가 아주 경하게 약해지지 않고 좀 중증도 이상으로 약해졌다고 하면 우리 척추 수술의 세 번째 적응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조금 간단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고요. SS님께서 디스크와 목 쪽에 디스크와 협착이 있는데 목 뒤와 어깨가 주로 아프다. 이 경우는 아직 수술할 정도의 증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차단술에 효과가 없었다면은 일단 저는 도수 치료랑 약물 치료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승모근 쪽에 근육통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단술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일단 도수 치료랑 약물 치료,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봄밤님이 질문하신 거는 척추 측만증 내용이라서 김현성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키가 6cm 가까이 줄고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지방이나 가까운 병원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환자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퇴행성 척추 변형의 적응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은 예전에는 그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 또 척추 변형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수술이 외과 의사분들도 수술이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S님께서 주신 질문 제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양방향과 단방향 뭐가 더 좋으냐는요. 진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수술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양방향을 줘도 잘 못하고 단방향을 줘도 잘 못하고 근육 손상도 많이 만들고 피부 절개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호도의 차이고요. 이미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양방향하고 단방향은 근손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손상도 많이 주고 피부 절개도 크고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피부 절개도 작고 근손상이 적다. 이거는 술자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척추 전방 전이증 얘기라서 김현성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전방 전이증 다 있어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허리 윗부분에 통증이 좀 있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등에 열감이 있어 잠을 설쳐요. 물파스 바른 듯 화끈거리는데 무엇일까요? 이분은 물론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흉추에 병변이 있는지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그 허리 디스크가 이런 증상 환자분이 지금 기술하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목 디스크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아니면 흉추에 병변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화끈거린다는 거 보니까 신경이 좀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시고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 좀 더 있네요. 공주님께서 82세신데 딱 연세만 보면 수술하게 되면 이분은 무조건 내시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척추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다. 근데 디스크가 두 개 또, 그러니까 병변이 다발성 병변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세 군데 협착 또는 뭐 세 군데 협착과 디스크가 동반돼 있다. 내시경 수술 가능한가요? 실은 저희 병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다른 데에서 의뢰가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레벨, 3레벨이 기본적입니다. 네. 뭐 4레벨, 5레벨 되는 다섯 경우가 부위, 많고요. 세 군데, 별로 걱정 안 안 하셔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세 군데, 네 군데 다. 그 다음에요, 세 군데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세히 봐서 심한데 한두 군데만 골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 병원이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
흉터는 1cm 정도 됩니다. 예, 구멍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어흥님께서 재발 가능성. 협착은 재발이 없지만 디스크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예. 설명해 주시죠. 예, 협착은 대부분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발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물혹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근데 디스크는 재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재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스크의 퇴행 정도예요. 물론 나이가 우리 서울대 김치현 교수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봤을 때 55세 이후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디스크의 퇴행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가 퇴행이 심한 경우는 재발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전에 확인하고 수술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안전가를 취하셔야 됩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재발 안 되도록 저희가 재활, 또는 생활습관 관리 이런 것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너무 침울하게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안 돼서 조금 부드럽게 진행은 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새해 마지막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그다음에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이 자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